2025년 슈퍼볼 무대. 수억 명이 지켜보는 그 거대한 경기장. 함성은 천둥처럼 울리고 조명은 대나처럼 쏟아집니다. 선수들의 심장 박동까지 화면에 잡힐 듯한 그 팽팽한 순간. 그런데 카메라가 한 선수를 비춥니다. 벤치에 앉은 그는 함성 속에서 조용히 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와이드 리시버 AJ 브라운.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경기 중에 책을 읽는다고? 어떤 이는 그가 작전에 불만이 있는 거라 짐작했고, 어떤 이는 그저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와이드 리시버다운 장면이라는 우스개도 돌았죠.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그가 한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불만이 없었어요.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할 뿐입니다. 그가 매 경기 가지고 다니던 그 책. 팀 동료들이 비법이라 부르던 그 책의 제목은 내면 근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선수가 가장 시끄러운 순간에 펼쳐든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한 장면의 위력은 솔직히 말해 놀라웠습니다. 화제가 되기 전 이 책의 아마존 순위는 무려 52만위. 정확히는 52만 3천위권. 사실상 아무도 모르던 책이었습니다. 저자조차 8천, 9천위 정도가 최고였을 것이라고 회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브라운이 책을 읽던 그 장면이 퍼진 다음 날 아침, 이 책은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말이죠. 저자 짐 머피는 그날 밤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확인했더니 자신의 책이 NFL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브라운은 말합니다. 제게 이 경기는 90%가 멘탈이고 10%가 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는 매 공격 사이에 이 책을 펼쳐 다시 집중하고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터치다운을 잡아도 패스를 놓쳐도 그는 늘 책의 첫머리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그에게 한 동료가 권한 것이었고, 브라운은 노란 형광펜과 파란 밑줄로 책을 빼곡히 채워가며 한 시즌 내내 그것을 경전처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책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경기장 밖, 바로 우리의 일상에 어떤 지혜를 건네는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저자 짐 머피는 누구인가? 이 책을 쓴 짐 머피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기업 리더들을 코칭하는 멘탈 스킬 코치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 랭킹 1위 선수들까지 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단단한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는 프로 야구 선수 출신입니다. 선수 시절 그의 자존감은 오직 결과에 묶여 있었습니다. 잘 치면 가치 있는 사람, 못 치면 가치 없는 사람.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그의 머릿속을 채운 건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실패가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정작 실력을 짓눌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재능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프로의 무대까지 오른 사람이 마음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선수 생활을 마치고 그는 코칭 과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프로와 올림픽 선수들을 지도하기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선수들조차 자신과 똑같은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챔피언들,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실패에 대한 공포가 경기를 향한 기쁨과 열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기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잘하고도 불안한 사람들. 그래서 머피는 한 가지 질문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세계 최고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가? 무려 6년, 그는 이 질문 하나에 매달려 최고의 선수와 리더들을 인터뷰하고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연구하고 또 쓰고 또 고쳤었습니다. 이 책이 빠른 처방전이 아니라 오랜 수련서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통찰, 그리고 그가 도달한 결론은 어쩌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입니다. 비범한 성취를 향한 길과 비범한 삶을 향한 길은 결국 같은 길이다. 다시 말해,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법과 더 잘 사는 사람이 되는 법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둘을 나눠 생각합니다. 성공하려면 나를 몰아붙여야 하고 행복하려면 멈춰야 한다고. 일을 잘하려면 독해져야 하고 잘 살려면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러나 머피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가장 높은 성취는 오히려 가장 건강한 내면에서 나온다고. 경기장에서 통하는 원리는 사무실에서도, 가정에서도, 당신의 평범한 하루에서도 똑같이 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진짜 독자는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창업가든 한 아이의 부모든 시험을 앞둔 학생이든 매일의 삶을 더 충만하게 살고 싶은 그 누구든 압박 속에서 자기 기량을 내고 싶은 모든 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멘탈 게임이라는 진실. 머피의 진단은 단순하지만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다 무너진다는 것. 잠깐 당신의 어제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을 가장 괴롭힌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 일이 잘못되면 어쩌저지? 남들의 평가, 일의 결과, 승패, 예상치 못한 변수. 이 모든 건 사실 내 손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을수록 마음은 줄어들고 두려움은 자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정작 우리가 발휘할 수 있었던 실력을 막아섭니다. 브라운이 경기 중 읽었다는 책의 한 대목도 정확히 이 지점을 짚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에 불안과 압박에 빠지기 쉽다는 것. 하지만 삶에 온전히 몰입하는 법을 배우면 그제야 최고의 기량을 내고 도전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포기가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건 무책임하게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바꿀 수 있는 것, 내 생각, 내 태도, 내 다음 한 걸음, 바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세기둥, 사랑, 지혜, 용기. 그렇다면 어떻게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머피는 이 훈련 체계를 세 가지 오래된 덕목 위에 세웁니다. 수천 년을 살아남은 가장 인간적인 세 가지 힘입니다. 첫째, 사랑. 진짜 중요한 것과 연결되는 힘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두려움이 아니라 도전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무엇에 마음을 둘 것인가 라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둘째, 지혜. 삶을 깊이 이해하고 매 경험에서 배우는 힘입니다. 실패조차 데이터로 바라보는 눈,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자책 대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지? 셋째, 용기.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한 걸음 내딛는 힘입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도 떨립니다. 다만 떨면서도 나아갈 뿐입니다. 이 셋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방향을 정하고 지혜가 길을 밝히고 용기가 발을 떼게 합니다. 세 기둥이 함께 설 때 비로소 내면 근력이라는 지붕이 올라갑니다. 내면 근력 강화 6단계. 머피는 이 힘을 구체적으로 키우는 6단계를 제시합니다.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훈련법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자기절제의 뇌과학. 우리의 뇌는 본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불안해도 경보가 울리고 몸이 굳고 생각이 좁아집니다. 원시시대엔 그 반응이 생존을 도왔지만 오늘날엔 발표 자리, 면접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자동 반응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충동이 아니라 선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작은 틈, 거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2단계, 내가 원하는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삽니다. 나는 원래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 나는 큰일은 못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가두기도 자유롭게도 합니다. 머피는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쓸 수 있다고.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문장을 바꾸는 순간 행동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3단계, 목표에만 몰입하는 법. 결과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머피는 우리 안의 산만함을 원숭이 같은 마음이라 부릅니다. 과거의 실수로, 미래의 걱정으로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마음이죠. 그 원숭이를 다스리고 오직 이 순간의 과정으로 돌아오는 훈련입니다. 브라운이 매 공격사의 책을 펼친 것도 바로 이 지금으로 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4단계, 스스로 만든 한계를 넘어서는 법. 우리를 가로막는 벽의 대부분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 정도가 내 한계야. 그런데 그 한계는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익숙한 믿음일까요? 머피는 그 믿음을 의심하는 데서 도약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모르는 비범한 잠재력을 품고 있으니까요. 5단계 평정심 유지하는 법. 폭풍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수들이 가진 진짜 무기입니다.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호흡,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의 회귀. 숨을 고르고 발밑에 한 걸음으로 마음을 데려오는 것. 브라운이 매 공격 사이에 책을 펼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기 위해. 6단계 비범한 리더십. 단단한 내면은 결국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불안한 사람은 주변을 불안하게 만들고 고요한 사람은 주변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비로소 남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리더십은 명령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주는 안정감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 잠시 우리 삶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우리는 매일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결과로 환산되는 시대를 삽니다. SNS의 숫자, 타인의 시선, 끝없는 성과 압박. 누군가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평범한 하루를 끊임없이 견주는 시대. 브라운이 마주한 수억 명의 관중과 어쩌면 그리 다르지 않은 경기장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경기장에 서 있습니다. 회의실, 강의실, 면접장,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무대, 나 자신의 마음속. 머피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내가 곧 최고의 상태가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성공이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단단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건네는 지혜는 의외로 담백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창피함에 무너지지 않기에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마침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온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음은 타고나는 기질이 아니라 훈련으로 길러지는 근육입니다. 근육이 그렇듯 마음도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알아차림, 한 번의 지금으로 돌아오기. 그 작은 반복이 쌓여 어느 날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됩니다.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세상이 가장 시끄럽던 순간, 한 선수는 조용히 책을 펼쳐 자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진짜 강함이란 바로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바깥이 흔들릴수록 안으로 단단해지는 힘, 함성이 클수록 더 고요해지는 마음. 우리는 종종 바깥을 바꾸려 평생을 씁니다. 더 좋은 결과, 더 높은 평가, 더 많은 인정. 하지만 머피는 그리고 브라운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바꿔야 할 것은 바깥이 아니라 그 바깥을 마주하는 나의 내면이라고. 오늘 당신의 경기장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오늘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이 한 걸음의 마음을 모으는 것.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좋은 책 속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서점에서 책을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의 서재의 책을 읽고 단지 책 속의 교훈을 나눕니다. 출판사의 어떤 지원도 받지 않은 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책에서 또 다른 단단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